씨가 이게 뭐야 이게 붙이고 다시 간 거야. 근데 속도가 안 썼었나 보네. 나는 진짜 잘해놓고서 뭐야 이게. 응?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가 이게 아닌데 since 절에 있는 현재 완료 시제랑은 상관없고 주절에 있는 시제를 좀 얘가 현재. 뭐야 이거 왜 툭 떨어져 이거 있으니까. 혹시 자리에 풀 있는 사람? 네.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분사를 왜 나한테 주겠어? 이렇게 썼구나. 야, 아까 왜 지웠어? 좀 예쁘지. 자, 잘 맞습니다. 일단은 서술형 2개여갖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하나는 이제 주제 영작이고 하나는 또 요약형이었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진도 나왔었던 이제 16, 17번 진이었는데요. 16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 자, 16번이 일단 무슨 내용이었는지 좀 리뷰를 해보자면요. 기술적 침묵이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 이제 나왔었어요. 본문에서. 그 기술적 침묵 내용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technological silence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 기술적 침묵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술 사용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의미였어요. 일시적 중단.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그 위에서 어디 보자, 여기 So call slow movemen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 운동을 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을 실천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나는 느린 게 좋아 이거예요. 그냥 느리게 가는 게 좋아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역행하는 경우도 있었어. 나는 좀 빈티지한 게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느리게 살기 운동 이런 걸 이제 실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기술적 침묵을 선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 최신식 기술의 사용을 좀 늦게 한다는 거였죠.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쓰긴 쓸 건데, 언젠가는 최신식 기술을 쓸 건데 당장은 아니고, 즉 나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레이트 어답터로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주제를 쓰는 건데, 일단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형 변화 가능이 써 있어요. 어형 변화 가능. 자, 제가 항상 말하는데 시험에서 너네가 이제 서술형을 거의 안 했었잖아,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이렇게 실제로 주제 영작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멘트가 쓰여 있으면 99% 확률로 어형 변화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어형 변화 하라는 소리야.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운데, 어형 변화를 만약에 어형 변화 불가라고 만약에 어형 변화를 할 필요가 없으면 어형 변화 불가로 써놔요, 애초에. 근데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써놨다는 것 자체가 뭐야? 형태를 변화시켜라라는 소리입니다. 웬만하면요. 99% 확률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단어는 모두 한 번씩만 활용해라. 그러니까 중복 사용하지 말라는 거겠죠. 세 번째, 추가 단어 없고요. 네 번째, 칸이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칸당 하나의 단어만을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요 유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 칸당 한 단어 쓰기.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하나 틀리면은 줄줄이 틀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단어를 보면은 from latest 이런 것들은요 보통 어형 변화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최상급 형태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변화가 안 되고, 어형 변화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냥 가장 쉬운 거는 형용사나 동사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을 가지고 변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보통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가 형태가 워낙 많잖아. 뭐 완료형, 진행형, 뭐 기타 등등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나 보통 형용사 이 두 가지 변형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다. 이게 이제 좀 쉬운 난이도고,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명사를 줘놓고 동사로 바꾸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동사를 줘놓고 형용사로 바꾼다던가 뭐 부사로 바꾼다든가 명사로 바꾼다든가 아예 이렇게 품사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temporary 이런 단어들 좀 조심해야겠고, refrain 동사니까 이런 단어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형 변화 가능하다고 할 때 이 두 단어를 중점으로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약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적 침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주어가 some people가 나왔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the slow movement라고 나왔네요. 느리게 살기 운동까지 나왔습니다. 힌트 단어를 보면은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latest는 최신의 이런 의미죠. 그리고 refrain은 제한하다라는 거죠. 제한하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일단은 latest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당연히 technology겠죠. 최신식 기술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efrain 제한한다, 자제한다 이런 거. 그러면은 지금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동사가 refrain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놈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구성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자제한다는 거야, 최신식 기술의 사용을.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단어들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더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the latest technology 된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는 일단 나왔어.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좀 지워보자면 the latest technology 그 다음에 refrain까지 날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어요. as, of, part, temporary, from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치사가 이제 3개나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제하다라는 refrain은요 얘랑 한 세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frain, from. 오케이? 그래서 뭐뭐로부터 자제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뭐뭐를 자제하다 이렇게 세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rom 하나를 이렇게 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as와 of가 나왔는데 자,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제한대요. 뭐를요? 그 최신식 기술을 자제한답니다. 느리게 살기 운동의 블라블라로. 그럼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이렇게 되겠고 of는 뭐뭐의로 해석할 거 아니야. part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여러 가지. 원래는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다고 했었어? 패스트푸드에서 나온 거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느리게 살기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서 라는 개념으로서 썼기 때문에 as part of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을 이제 가장 괴롭힌 게 바로 이 temporarly라는 이 녀석이 바로 지금 어형 변화가 된 건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머지를 다 구성했다라고 쳤을 때 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형용사를 쓸 거면 보어를 쓰거나 아니면 수식어로 써야 되는데 자, 보어로 쓰자니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고요. refrain은요.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고. 그럼 이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가? 그럼 명사라고 해봤자 테크놀로지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일시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최신식 기술에 예를 들어 여기에 명사가 use 같은 명사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temporary u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시적인 사용의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뭐 일시적인 사용 뭐 중단 뭐 이런 지금 명사들이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수식어로서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밖에 없는데 일시적인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기술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 최신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로도 쓰일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그럼 일시적인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일시적으로 자제한다라고 쓰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사형으로 바꿔서 동사를 수식하는 이런 쪽으로 써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생님 temporarly를 이 refrain 뒤에다가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어법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refrain이 from과 한 세트라고 생각하라 했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는 또 목적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17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질문이 이제 뭔 내용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온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류의 글이었죠. 실제로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두 문장 읽으면 끝나는 내용이었거든. 초반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종이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에서 이 뒷내용, whether 이하는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is not to say, is not to say는 doesn't mean과 똑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하는 게 아니야. 뭐를 어떤 인간의 사회든지 간에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왔다라는 걸 뜻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그 근거도 나왔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조화를 이룬다는 말 자체는 뭔가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고받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였어.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공간을 빼앗았고요.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소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건을 볼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풀었던 기존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어형 변화 없고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 모두 활용하면서 추가 단어도 없는 즉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since가 나왔는데 since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since절이 나오면서 여기 콤마가 친절하게 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since절이고 컨셉이 주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간들이 뭐뭐 해온 이래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한 이래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뭐뭐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컨셉이 블라블라하다. 그 개념이 블라블라하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이걸 기반으로 한번 구성을 좀 해보자고요. 일단 앞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 개념.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은 뭐겠습니까? 인간과 자연이 뭔가 조화를 이룬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요?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 내용은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 앞부분보다 이 부분이 먼저 완성이 됐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왔다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된다. 첫 문장에 나온 내용 그냥 바꾼 거야. 조금 바꾼 거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coexist 이거 뭐야? 공존하다 아니야. 그렇죠? 코가 붙으면 함께라고 했었죠? exist는 존재하는 거니까 함께 존재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in harmony는 심지어 본문에도 나왔었습니다. 전치사 in을 썼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fictional notion이라고 나왔었어요. fictional notion, 그러니까 허구적 개념이다 라고 나왔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make no sense예요. make no sense. 됐어요? 우리가 make sense 하면은요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런 뜻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가 붙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make 활용을 좀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make sense가 한 세트거든.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주절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동사가 우리가 makes라는 형태를 썼잖아요. 지금 여기 makes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현재 시제이고 자연스럽게 얘는 이래로라는 뜻은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래로라는 뜻은요 have pp를 쓸 때만 가능하거든요. have pp가 안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때문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 일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방적인 관계. 인간은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을요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를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뭔가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have consumed 소비를 해왔어요. nature 자연을요 for their own purposes 그들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만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건 생존 아닐까요? 생존? 인간의 생존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소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 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질문인데요. 오늘도 쉽지가 않아요. 이 지문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썼던 거냐면요. 2019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당시에 2018년도니까 벌써 4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나왔었습니다. 이 저동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거. 저동고등학교 1학년은요 시험에서 보통 일단 무조건 내는 게 테드 영어. 그 테드 강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드 강연 무조건 내고요. 시험 범위에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까지 100%였어요. 무조건 나오고 그냥 시험 범위가 그냥 진짜 그지 같습니다. 그지 같아요. 저동고. 네. 그리고 2학년 때는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수능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수능이라는 거예요. 고3거 수능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지문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당시 2018년에 제가 저동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40지문이 시험 범위였어요. 40지문. 참고로 EBS 시리즈에서 수특 영어 독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영어 독해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40지문이 시험 범위였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60점대 받은 친구가 막 3등급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지문도 어려운데 시험도 겁나 어려웠어요. 막 시험지 좋은데 이 단어 뭔 뜻이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런 단어가 한 3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뭐 저동고 뭐 화이팅? 네. 아무튼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내신 대비 했을 때 이제 4년 전에 했을 때 이제 읽었던 지문이라 기억나는데 사실 저도 지문이 다 기억나진 않죠. 근데 왜 제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 40지문 안에서도 어려웠던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 봐볼게요. In cultures. 자, 문화에서. 근데 그 문화가 어디냐면 circular time이래요. circular time이니까 circular가 원이잖아, 원. 그러니까 순환적인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인데 이게 is given 주어진대요. As much attention as linear time. 그럼 지금 딱 보더라도 circular time이라는 녀석 나와 있고 linear time이라는 녀석 나와 있죠. 직선적인 시간, 순환적인 시간. 이 두 녀석을 대조 비교하는 류의 글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그러면 소재는 사실 벌써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이라는 개념과 직선적 시간의 개념이에요. 일단 이게 소재인데요. 우선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만큼 많은 관심을 여기에다가 쏟아지는 거겠죠.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에 이 직선적 시간만큼이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 쉽게 말하면 순환적 시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는요, 사람들의 삶이 are far, 훨씬 more, 더 relaxed하고 stress free하답니다. 뭐뭐 free 하면은 뭐뭐가 없는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sugar free, 설탕이 없는 거, 무설탕. duty free, 면세점이잖아. 그렇죠? 의무,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더 relaxed하답니다. 차분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자, 첫 문장 읽었어요. 첫 문장 제가 표시해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주제라고 써놨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패러프레이징 써놨습니다.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문화권 사람들이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됐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게 개념이 어렵죠? 순환적 시간, 직선적 시간, 이미지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순환적 시간이고 직선적 시간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럼 순환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순환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은 순환적 시간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반복.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시계라고 생각해봐. 시계야. 오늘 하루 일과가 이랬었어. 다음 날도 이래. 그 다음 날도 이렇고 계속 순환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직선적 시간이란 건 뭘까요? 반복이 아니죠. 이건 뭐야?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쭉 나아가는 거야. 쭉 나아가. 됐어요? 쭉 나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세한 개념은 제가 써놓기는 했어요. 자세한 개념을 써놨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여러분이 처음에 읽는 입장에서 니네가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기본적으로 니네가 개념을 알고 있겠어요?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건 그냥 배경식적으로 제가 써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이 글에서는 지금 누구를 기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환적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로 써볼게요. 자, 글의 주제 무엇입니까?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문화는 어떤 경향이 있다?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대요.
이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지금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하겠죠. 아니 이렇게 순환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을 써놨지만 니네가 circular time과 linear time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아예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첫 문장 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일단 각각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circular time에 집중하는 문화는 스트레스가 없고 릴렉스드한 건지 그 이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뒷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most traditional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aboriginal people은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에요. 대부분의 전통적 원주민들은 work for fewer hours래요. 훨씬 더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이 aboriginal people 원주민들은요 어떤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일 것 같아? 아직 우리가 뒷내용 몰라. 근데 그냥 문맥으로 한번 보자. 첫 문장이랑 딱 여기 주어까지만 읽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일까? 어떤 시간인 것 같아? 순환적인 것 같아? 직선적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아니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문장에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분명 두 개 개념이 다 나오긴 했거든. 순환적 시간에 관한 게 나왔고 직선적 시간에 관한 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주어가 뭐였어? 왜 안 올라? 주어가 뭐였어? 주어가 circular time이잖아. circular time 됐어요? 그러면 이 필자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순환적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지금 직선적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 했는데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당연히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겠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앞에서는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갑자기 직선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하셔야 읽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통적인 원주민들 즉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문화권 사람들은요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한대요. 내용과도 연결이 되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느긋하다고 했잖아. 느긋하다고. 느긋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야 우리가 막 급하게 막 빨리빨리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어떻다? 훨씬 더 적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 내용까지만 보더라도 요 사람들은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at most 자 기껏해야 at most라는 건요 얘들아 at best랑도 똑같은 뜻인데 우리 최근에 글 읽으면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기껏해야 이런 뜻이야. 기껏해야 그러니까 최대여봐야 이런 뜻이에요. 최대여봐야 2 or 3 days out of each week 일주일에 2, 3일 일한대요. 부럽다. 넘어갈게요. 나도 2, 3일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영상 촬영 중이니까 네 넘어갈게요. 저는 주 7일 일해도 돼요. 자 어떤 특정 부분이 볼까 뭐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and 그리고 this is not working. 근데 이게 일하는 게 아니래. as 어떤 거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요. as we understand it.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working이에요. 동명사인데 working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하기라는 개념이 있잖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일하기라는 개념.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럼 뭔데? 그들은요. visit, hang out, talk and gossip 한답니다. 그들은 방문해서 어울려 놀고 얘기하고 잡담한대요. 이거를 일한다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우리는 이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플레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냥 논다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work한다고 표현한 거야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요. 나도 일하고 싶다. 이 정도면요 365일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면. 자 어쨌든 이런 게 일이래. 자
자,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해석할게요. sure는 확신하는인데 n이 붙으면은 이제 동사가 됩니다. 확신시키다, 확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뭘 확인하면서? 대절이야를 확인하면서. 대절이야 볼게. 또 social cement. 이 cement라는 거 봐봐. 우리 시멘트가 어떨 때 쓰냐? 이렇게 그 담벼락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시멘트 쓰잖아. 담벼락 만들 때 벽돌 봐봐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여기 요 사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지? 이 다리미 같이 생긴 거 알죠? 뭐 말하는지 알지? 그 다리미 같이 생긴 거 갖다 이렇게 요래 바르죠. 이게 뭐야? 뭐 바르는 거야? 이 시멘트 바르는 거죠. 이 시멘트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움직이지 말라고 단단하게 해주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멘트가 뭐냐? 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속. 됐어? 우리를 이제 딱 이렇게 다져주는, 하나로 다져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시멘트라는 건요 본드예요. 본드. 됐어요? 우리 본드도 마찬가지잖아. 단단하게 붙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회적 결속인데 어떤 결속이냐? That holds their society together. 이렇게 딱 나왔네요. 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 그들의 사회를 하나로 hold 해주는 거야. 묶어주는 사회적 결속이 is in good 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order는 원래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래서 좋은 질서 상태에 있는지. 됐어? 직역을 하자면요. 즉 쉽게 말하면 좋은 상태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런 걸 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막 원주민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쌤이 어렸을 때 제가 시골 동네 살았거든요. 내가 막 8살 9살 이럴 때. 그럼 그때 진짜 놀랍게도 우리 동네가 갑자기 이름이 그 주암동이었는데 과천에 주암 3동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살았던 제가 태어난 곳이. 근데 3동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100명이 안 됐어요. 주민이 100명이 안 됐어요. 그 한 동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여기 후곡 있잖아요. 후곡 여기 그 전체에 사는 인원이 100명이 안 됐던 거야. 지금 당장 우리 학원에만 100명이 넘게 있는데 사는 주민이 1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저희 어머니께서 야 저기 2층 할머니네 가갖고 저기 미싱 빌려와라 막 이래요. 그럼 2층 할머니가 한두 개겠어? 네, 한 개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2층 할머니네 때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가서 이제 빌려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좁았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막 저 집 놀러 가갖고 막 이제 그냥 막 똑똑똑 하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도둑 아니에요. 아니 그냥 녹하고 들어갔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놀러 가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그럼 놀러 가갖고 이제 뭐 재밌게 놀고 내가 또 이제 저기 가갖고 뭐 이제 심부름도 좀 하고 뭐 이제 막 이제 이런저런 걸 해. 그럼 난 뭐 한 겁니까? 나는 일한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고 했어. 방문해갖고 놀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뭐래? 그냥 일하는 거라고 했잖아. 일하는 거. 진짜 저 8살 때부터 저 노동착취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일하면서 살았어요. 네, 아무튼간. 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동네 주민들 간에 전부 다 이제 결속을 다지게 된 거잖아요. 다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 간의 결속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거를 점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필자는요. 됐어요? 그래서 순환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 여기서 wor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이란 개념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행위를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순환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어서 갈게요. To live with circular time is to let go of deadline.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let go of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가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환적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것은요. To let go of deadlines. 데드라인을 버리는 거래요. 데드라인을 버는 거래요. 데드라인이 뭐예요? 마감 기한이죠. 마감 기한? 그딴 거 없어요. 마감 기한이 없어. 잘 봐봐. 반복되잖아요. 순환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마감 기한을 정한다고 해봐. 자, 이때까지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미 지나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도 안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직선적 시간은 어떨까? 이때까지 해야 돼. 근데 지나버렸어. 그럼 이때가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있는 삶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지로 좀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느긋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야. 이 순환적 시간은요. 너무 부럽다. 자, circular time은요. 순환적 시간은 권장한대요. meditation, 명상, idling, 빈둥거리는 거, play, 놀기. 와. 말이 안 나오네. 제 삶에 하나도 없나. 현재 삶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명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빈둥거리면 있을 수도 있겠다. 놀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가. 예. 근데 이거를 뭐래요? 권장한데 거기서 권장하는 거야. 너네가 막 동혁이가 막 하루하루 막 너무나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어. 근데 순환적 시간의 문화에서 너가 그렇게 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왜 나대? 왜 나대? 야, 뭐 하지 마. 놀아. 왜 공부해? 놀아. 아, 명상도 좀 하고 좀 빈둥거려. 왜 공부해? 아,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딴 게 어딨어? 다음에 해. 다음 생에 해. 아무튼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와, 최고죠. 근데 뭐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It is often. 자, 여기서 it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왠지 가주어 진주어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It is often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자,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랍니다. For people.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인가? Who take their foot off the pedal 이라고 나왔네요. 자, 직역을 해보자면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들아,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게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를 막 타.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공감? 니네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페달을 떼요? 그럼 죽어야지. 보통 우리가 이제 내리막길 갈 때 이렇게 페달을 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전거 탈 때 오르막길이 편해요? 내리막길이 편해요? 당연히 내리막길이 편한 거 아니에요? 왜? 페달질을 안 하니까. 그럼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건 뭡니까?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됐어요? 느긋한 거라고. 느긋한 거. 페달질을 한다는 건 뭐야? 야, 내리막길인데 페달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 하겠다는 거야? 급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느긋한 게 아니야. 그럼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것 자체가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페달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to find a richer,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랍니다. 자, 찾는 거랍니다. 더 풍요롭고 더 단순하고 더 보람찬 삶을 찾는 게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 여기가 이제 가주어 맞네요. 그리고 요만큼 for 이하가 의미상 주어겠죠. for people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괄호가 네모괄호 하는 건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자. 순환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순환적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환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페달에서 발을 뗀 사람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됐어요?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대요? 더 풍요롭대. 그리고 더 단순하대. 그리고 더 보람찬 삶을 산다는 걸 발견한답니다. 그럼 놀랍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쟤들 저게 막 되게 느긋하고 놀기를 권장하고 뭐 이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더 풍요롭대. 더 단순하대. 더 보람차대. 이거를 발견하면 어떻겠어? 우리 되게 놀랄 거 아니야. 우리 막 되게 막 빡빡하고 치열하게 살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잖아.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ir bodies are rested. 자, 그들의 신체는요, rested. 그러니까 뭔가 휴식이 취해진 상태이고요. They enjoy better health and they smile more. 그들은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그들은 더 많이 웃는답니다. 죄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하네. 그렇죠? 죄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자, 이어서 more often, 더 자주 그들은 create and play and remember, 만들어내고 뭔가 뭐 어떤 거를 하고 기억을 한답니다. 무엇을요? What it was like to be a child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what like 한 단어가 뭡니까? how죠.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또 여기에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예요.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I인 것이 어떠했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즉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자면은 얘네들이 어린아이였을 땐 어땠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부드럽죠. 자, 자신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요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요.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플레이, 놀고요.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The journey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그 여정이 was seldom straight. straight는 직선적인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순환적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직선적이지 않고요. 거의 폭이 좁지도 않다랍니다. 됐어? 자,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순환적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떻게 한다?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즉 여유롭게 생활하는 순환적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처럼요. 그러니까 어린애였을 때는 쉽게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가 7, 8살 때 아, 나 진짜 영어 성적 좀 올려야 되는데 나 지금 영어 공부 안 하면 등급 안 나오는데 니네가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니네가 7, 8살 때? 야,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9살이야. 우리 아들내미가. 그럼 아들내미가 내가 집에 가면 뭐라는 줄 알아? 아빠 내일은 어디 놀러 가? 이래. 이러고 있어. 우리 아들내미가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아빠 내가 지금 영어 독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약이 좀 안 되거든? 이거 지금 9살인데 내가 좀 빨리빨리 해놔야 고3 때 좀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되게 괴리감 될 것 같아요. 그냥 애잖아 애. 애니까 애답게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순환적 시간 안에서. 얘는 뭐냐면요 거의 뽀로로야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얘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야 그냥. 지금 방학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제일 일찍 일어나. 막 7시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냐? 장난감 갖고 놀아. 지 혼자 막 놀아. 지 혼자 놀다 심심하잖아. 그럼 저를 깨워요. 뭐 뺨 때려서 깨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타서 깨울 때도 있고 있어. 깨워. 그럼 난 이 상태로 나가. 아빠 이거 해. 아빠 이거 해. 그럼 뭐 이렇게 줘 장난감을. 뭔지도 몰라. 내가 눈 감고 있어. 손에 뭐가 잡혀. 이러고 있어. 그럼 이거 해. 막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뭐 디렉션을 합니다. 감독이야 감독. 아빠는 뭐야? 뭐 나는 로니는 뭐야? 난 이러고 듣고 있어. 자 이제 빨리 출동해 막 이래. 출동 이러면서 그냥 뭐 거의 허수아비예요 저는요. 아무튼간 그러면서 놀아. 하루 종일 놀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놀아. 그리고 또 밥 먹고 똥 싸고 또 놀아. 계속 놀아. 밤 12시까지 놀아. 그러다가 자요. 그리고 다음날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순환적 시간. 네.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 순환적 시간에서 뭘 권장한다고? 놀이를 권장한다고. 놀아. 저도 이래요. 저도 이래.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은요. To access subtle details. 자, 그러면 미묘한 세부 사항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이겠죠. 그들의 능력은 increase, 증가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 세부 사항에 접근하는 능력이 증가한대요. 세부 사항, 디테일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순환적 시간은 반복하는 거예요. 직선적 시간은 쭉 나아가는 거니까 얘는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땡이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니네가 어떤 단어 암기를 하는데 데이 1에서 데이 3까지 단어 암기를 한다고 쳐봐. 단어 암기를. 자, 이 단어 암기를 한 번 한 사람이랑 반복해서 한 사람이랑 당연히 반복해서 한 사람이 잘 외우지 않겠냐?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 여기서 한 100단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50단어밖에 못 맞췄어. 그럼 이제 나머지 50단어를 내가 못 외웠으니까 다음 날에 더 잘 외워야지. 반복. 내가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암기하는 단어 수가 점점 늘어나. 이렇게 막 점점 막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걸 보는 거야. 이 100단어를 1년 동안 본다고 해봐. 똑같은 이 100단어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제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세부 사항도 다 보는 거야. 이 단어는 파생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단어는 예문으로 쓸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챙겨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반복적으로 할 때 세부 사항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미묘한 세부 사항에 접근하는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됐나요? 저도 어찌 보면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저도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관계대명사를 여러분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강사를 14년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13년 전에 가르쳤던 관계대명사랑 지금이랑 똑같겠냐? 당연히 다르죠. 근데 기본 틀은 똑같아요. 관계대명사 필기하고 하는 거 기본 틀은 똑같은데 이 디테일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수업을 했으니까 10몇 년째 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증가한 거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기가 밑줄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breathe in the world. 세상을 들이쉰대요. 지금까지는 다 이해됐어. 이런 거구나. 순환적 시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막 이런 거구나. 이제 다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갈기네. 그들은 세상을 들이쉰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야. 글 실컷 다 읽었어. 얘를 읽기 전까지 다 이해됐어. 근데 얘가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답에 대한 근거를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작성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놨나? 그러니까 세상을 들이신다는 게 이제 뭐냐면요.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간다라는 뉘앙스란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이쉰대. 그냥 이렇게 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마치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받아들여봐. 그럼 뭐야? 내가 뭔가를 막 해갖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들이쉬는 거야. 세상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이쉰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즉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반복되는 순환적 시간관, 이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삶의 방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그래서 요런 일단 느낌이라는 건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결국에 뭡니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을 들이쉰다라는 거는 그냥 나도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일원일 뿐이다. 어차피 그냥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가자. 우리 아까 글의 주제 부분, 초반 부분에서 뭐가 나왔었죠? 이거였잖아.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문화는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했죠. 되게 여유롭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들이신다는 건 결국 똑같은 얘기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Breathe in the World를 읽었을 때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어. 왜? They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there예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there는 누굽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 또 they야. 지금 계속 대명사로만 이어지고 있거든. 여기서도 there 이렇게 나와 있고 they 나와 있고 계속 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they는요 결국 이거 대신하는 거거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hey, there 막 계속 나와 있잖아. 대명사로. 아래 나와 있는 they, there가 뭐야? 다 얘 가리키는 거야 얘. 근데 아까 전에 쌤이 필기했었지. 이거 누구였어요? 순환적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 여기에 가리키는 they는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들이신다는 거는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다 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재진술한 거야. 다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나와 있던 주제를 알면은 밑줄 내용 추론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아니요, 답 안 나왔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정답 몇 번일까? 4번입니다. 4번. 자, 다른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유롭게 살아간다. 이런 뉘앙스여야 돼, 정답이. 1번은 focus on the future. 미래에 집중한다. 전혀 아니죠. 이거는 직선적 시간관에 가깝겠죠. 그렇죠? 전혀 반대고. 2번 work well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잘 통한다. 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아니죠. 이건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여유야, 여유. 이게 포인트야. 3번 endure stressful conditions. 스트레스를 견딘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데 뭘 견뎌? 땡. 네 번째 are able to enjoy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좀 그럴듯하죠. 넘어가서 5번 are content with their routines. 이거랑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be content with 하면은 뭐뭐에 만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일상에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의 일상에 만족한다랑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왜 정답이 4번인지를 말씀드리면 일상에 만족한다라는 느낌은요 마치 이런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론 좋은 뜻인데 뭐랄까? 그러니까 일상에 만족한다는 거는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것도 만족해. 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겁니다. 됐어요? 굳이 이제 약간 어감적으로 따지자면요. 이 글에서는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환되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여유롭고 느긋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죠. 아니 막 놀기를 권장하고 이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루틴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루틴이라는 단어에서는요. 일상이니까 우리가 순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일상이라는 게 여러분과 같은 일상이면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의 일상은 빡빡하잖아. 스트레스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는 건 범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이 밑줄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순환적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여유를 가지고. 근데 루틴을 즐긴다라는 말에서는요. 루틴에 만족한다는 건 여유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지금 어떠냐면 잠을 하루에 한 이제 좀 많이 자면 한 6시간 정도 자거든요. 제가 보통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요.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제가 보통 학원에 한 이제 원래 2시까지 출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보통 1시 반 정도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제가 퇴근을 몇 시에 하냐? 좀 요새는 좀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졌어요. 한 12시에 퇴근합니다. 조금 빨라져서 보통은 이제 제가 새벽 1-2시쯤에 퇴근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하루에 12시간을 학원에 있는 거야. 저는 여기에 1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2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은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동정하십니다. 아유 선생님 새벽까지 맨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친구들도 보면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무슨 맨날 새벽까지 일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난 행복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난 행복해요. 잠 4-5시간 자도 저 안 피곤해 보이죠.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왜 일상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자세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좀 어려웠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내용? 오케이. 자, 여기 중심 내용 파악을 안 하네. 미안하다. 번역 난이도는 쉽지만 사실 내용 파악 난이도는 되게 어려운 쪽에 속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이제 예시를 좀 많이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믿을게요. 순환적 시간을 산다는 거는요, 이제 마감 시간,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라고 써도 돼요. 이거는요, 마감 기한을 버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건 이제 본문에 안 나와 있던 단어여서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목적 지향적이라고 해도 되겠고 당연히 뭐 미래 지향적이라고 뭐 쓰셔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즉 직선적이지 않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이지 않은 거, 직선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 순환적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되겠다. 자, 다 쓰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핵심 부분을 좀 보자면 그냥 가주어진 주어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아래 구문은 가주어 이 뒤에 for people 이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어인 surprise를 수식하고 있어 해석에 이제 유의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전에 지금 요 설명에서는 지금 for people 이하를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for people 이하를 그냥 의미상 주어로 잡으셔도 돼요. 원래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해석할 때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잖아. 근데 애초에 for 자체가 뭐뭐에게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뭐에게를 해석해도 되고요. 은는이가 해석해도 돼요.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다시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가주어 나왔고 동사에다가 often 부사절에는 그 다음에 보어에 원 이하가 수식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나와 있고요. 의미상 주어 내부에서는 지금 요 후 이하가 people을 수식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니까 구문 분석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부정사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죠. 진주어도 지금 내용은 살짝 길지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Rachel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를 발견한다. 그냥 이 전체가 find의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여기도 구문 분석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단어 시험 보고 이어서 볼게요. 네, 단어 시험 출력을 안 했구나 생각해. 단어 시험 출력 좀 해야겠네. 참고로 오늘은 25단어입니다. 커트라인 없어요.
못 나누니까 사실 금방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봅시다. 자, 볼 테니까 다 덮어주세요. 자, 여기. 다 하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됐어? 알았어. 됐어? 왜 또 나한테 눈빛 보내? 어? 수민아. 자, 채점 다 하신 분은 결과 좀 보여주세요. 다 하신 분? 수민이 다 했어? 알았어. 맞다고 해주세요는 뭐야?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또 다른 거. 괜찮아요. 아, 미스테이크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상관없어요. 뭐야 이거? 지금 허 차이 없으니까 또 다 맞아. 아 이게 자꾸 합리적 의심이. 나 이거 품 같아. 그래. 오케이. 자 다음에 이쪽으로 해볼까? 받아 들이다는 거야. 받아서 들이는 거야. 뭐야 다시가. 자. 파 줬잖아. 파 줬어. 당연히 걸렸어. 하나, 둘, 셋, 네 분. 예, 네 분은 이따가 재미난 제시험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자. 단어장 또 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보자.
뒤로 좀. 다음 거 19번. 아 18번에서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나 봐. 아 시간이 참. 제가 저기 뭐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관리자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관리자 회의할 때 제가 건의 좀 할게요. 우리 고등부 수업 시간 좀 늘리자. 1시간만 너무 적어.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제 3시간은 힘들고 한 2시간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니야 자식아. 이씨, 어? 한번 건의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19번 볼게요. 자 갑시다. 첫 문장 바로 갈게요. 플레이.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놀이에 대한 얘기만 나와. 아까도 그렇고 놀이를 권장한다 하고 또 이제 여기선 대놓고 지금 소재를 벌써 말해줬네. 그냥 놀이야 놀이. 주어부터 플레이로 나왔잖아. 자 놀이는 is often discounted. 이 discount라는 단어 여기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할인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여기서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가절하. 이 단어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거든요. 디스카운트. 우리가 듣기에서나 할인한다라고 나오지 이제 이렇게 독해에서는요 평가절하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자 놀이는 흔히 평가절하된답니다. 뭐로? Something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냥 야 그건 뭐 노는 거고 애들용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평가절하 당한다는 거야. 왜냐하면요 it does not deal with important survival processes. 그것이 놀이가 does not deal with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생존 과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놀이는 쓸모가 없다. Because it is useless. 즉 그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됐죠? 여기서 쓸모가 없다는 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는 평가절하 당하곤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패턴 많이 봤거든? 진짜 많이 봤어요. often 나와, often 이런 거. 그러니까 이 often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거 통념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놀이는 흔히 평가절하 당하곤 해. 애들용이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뒷내용은 어떻게 나올까? 실제로는 아니다. 중요하다. 뭐 대충 이런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but 바로 나오네요. But this is a profound misunderstanding. 대놓고 말했습니다. 반박 나왔어요. 이것은요 심각한 오해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평가절하 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놀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지금 딱 글을 봤을 때.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보자면 놀이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반전돼서 나왔죠. 놀이는 중요하대 because 왜 그러냐? It is useless.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좀 뭔가 좀 모순되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놀이는 쓸모 없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생존에 있어서 놀이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통념을 이제 통념부터 한번 써볼게요. 놀이는 쓸모, 그러니까 생존에죠. 그러니까 생존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절하를 당한답니다. 근데 반박으로서 놀이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요함. 그럼 이제 왜?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했죠. 왜? 왜 중요한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이게 뭐야 이게? 쓸모가 없어서. 여기서 쓸모가 없다는 건 당연히 생존에 쓸모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에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 아니 생존에 쓸모가 없는 건데 왜 중요하다는 거지? 아직 근거가 좀 더 필요하겠죠.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놀이는 중요한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because it allows to act라고 나왔죠. 그것이 놀이가 허락해줘. 우리가 행동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기서 not이 나왔고 여기에 but이 나왔거든요. 그럼 not A but B죠. not A but B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A 내용이 아니라 이 B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B 내용.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죠. Because of necessary or convenience.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던가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in order to freely express our being,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래요.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놀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놀이라는 거는요.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라고 할게 그냥 존재를 표출할 수단이라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표출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됐죠? 자, 그 쓸모가, 그러니까 생존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굳이 생존에 필요 없는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잘하는 게 뭐냐, 잘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뭐한데, 저는요 어쨌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하는 건 전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강사 자격 없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거 내가 일일이 다 만들잖아요. 이거 자습서를요. 하기 싫어. 솔직히 하기 싫어. 이거 한 지문 만드는데 30분 걸리거든요. 정말 빨리 하는 거예요. 정말 빨리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튼 싫어.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하기 싫지만 나는 이게 내가 나름 잘하는 거고요. 이런 문서 작업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인데,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1시간 걸릴 거는 저는 한 15분 정도면 합니다. 보통 문서 작업을 할 때는요. 제가 좀 빨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잖아, 제가. 나의 특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왜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하는 거야?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저는 생존을 위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막 뭐 게임하고 놀아. 이거는 생존이랑 관련성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이거 문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자아이자 나의 존재감이라고. 나의 존재라고. 됐어?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요, 생존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즉 자신의 존재감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보는데 하우에버가 한 번 더 나왔어. 하우에버가 한 번 더 나왔어. 자, 미리 말할게. 주제예요. 자, 얘가 왜 주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주제 이미 나온 거 아니었어? 앞에 통념 반박 나왔으니까, 놀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할 수단이니까 중요하다. 이게 주제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는요, 이중 반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이 되게 좀 특이한데요. 읽어볼게요. 문제가 있대. 그러나 문제가 다시 시작된답니다. 뭐 할 때? 놀이가 직업이 되면, 놀이가 직업이 되면은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걸 우리가 읽어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게, 직업이라는 거는요, 이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에 가까운 거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서 놀이라는 건 뭡니까? 놀이는 생존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이 놀이라는 거는요, 여기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요, 생존과 무관해요. 무관함. 근데 그래서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생존과 무관하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존과 무관하니까. 근데 직업이 돼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생존과 관련성이 생겨버리네. 그치?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갖고 내가 프로게이머가 됐어. 그러면은 일이 돼버렸네?
생존을 위한 게 돼버렸네? 그럼 난 더 이상 이 게임을 내 존재를 어떤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기란 어렵겠죠. 그렇죠? 내가 뭐 너무 이제 막 수업한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영어로 되어 있는 글, 막 책 이런 걸 읽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그래서 영어 강사가 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 쳐다도 보기 싫어요. 저 집에 가서 뭐 보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드라마나 이런 걸 안 보는데 유튜브 클립 같은 걸로 전 주로 뭘 보냐? 전 진짜 신기한 게 영어 강사들 이제 정말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학원 생활하면서. 근데 영어 강사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미드, 영드 이런 미국 문화에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하나도 안 좋아해요. 저 사극 좋아해요. 진짜로. 저 영어 쳐다도 보기 싫어요. 집에 가면은요. 유튜브에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게 나와. 무슨 뭐지? 이제 제가 요새 입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입시에 관련된 막 그런 유튜브 클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록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려요. 저는 눌러가고 삭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삭제. 막 무슨 영단어 뭐 얼마만큼의 끝내기 뭐 문법 1시간 만에 끝내드립니다. 막 이딴 제목 써 있어. 1시간 만에 안 끝나면서 삭제해버립니다. 1시간 만에 끝나면은 걔가 전국 1타 강사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써 있어. 그럼 뭐야? 다 날려버려. 영어 보기도 싫어. 그래서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재밌어.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아무튼 생존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저도 생존이 되기 전까지 영어 좋아했어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자, 이게 찍 그어져 있는 거 대시 나오면 내가 즉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With all the external rewards, 그러니까 모든 외부적 보상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과 함께요. That this entails, 이것이 수반하는. 자, 다시. 그러니까 놀이는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게 직업이 되면서 어떤 게 생깁니까? 직업이 되면 뭐가 생겨요? 두 가지가 생긴다고. 첫 번째, 외적 보상이 생기죠. 쉽게 말하면 뭐야? 월급, 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일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그걸 즐김으로써 나의 존재를 표출해야 되는데 존재를 표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게임하는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나는 되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욕하면서 게임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저 참고로 욕 안 합니다. 저 클린한 사람이에요.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근데 내가 막 평상시 욕하면서 게임한다고 해봐. 근데 내가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막 욕하면서 게임할 수 있겠어? 그랬다가 바로 잘리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사리고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그죠? 프로게이머니까. 그럼 뭡니까? 나는 나의 존재감을 표출할 수 없는 거잖아. 나는 원래 욕하면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거라고. 자, 다음 거 봐봐.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자, 뮤지션인데 음악가인데요.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 그러면 잘 나가는 그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연주하고 있는 뭐 음악가라든가 아니면요, Essence playing for multi-million contracts with elite teams. 그러면 그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그 엘리트 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no longer feel, 더 이상 느끼지 않는데 뭐라고? They play to express their being. 그들의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연주하고 있고 내가 이제 경기를 뛰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내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팀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의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요. 우리 팀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어서 instead,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된다? They start feeling, 그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절을요. Their skill, 그들의 기술이 is being used, 사용되고 있어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요. For their own ends, 그들 자신만의 end를 위해서. end는 목적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그들의 기량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when that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하면 instead of allowing for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대신에 얘들아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거겠죠.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원래는 욕 쓰면서 게임하던 사람이지만 의식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Even play becomes a part of the iron cage라고 나왔습니다. 또 뒤통수 갈겼네요. 지금까지는 쉬운 내용이었는데 해석해 볼게. 자, 놀이조차도 쇠우리의 일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쇠우리가 뭐냐? 철창살이잖아. 철창살. 그렇죠? 자, 바로 가기 어렵다. 경찰청 창살 쇠창살. 자, 넘어갈게요. 쇠우리. 자, 쇠우리. 쇠우리. 자, 어쨌든 자, 쇠우리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봐. 이 쇠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는 거야. 지금 주어가 누구야? 놀이야, 놀이. 근데 이 글에서 아까 however에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주제에서 놀이라는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근데 직업이 돼버리면 정체성을 표출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 쭉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하고 나왔잖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건 뭐야? 직업이 돼버리면, 놀이가 직업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놀이조차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 즐길 수 없는 게 돼버린다. 대충 이런 뉘앙스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이언 케이지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아이언 케이지니까 뭔가 쇠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갇혀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 케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쇠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제 3단 이 과정으로 좀 이제 써놨는데요. 쇠우리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철로 된 감옥에 갇힌 이제 그냥 사람이라고 썼어요, 편의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갇혀 있는 거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효율을 위해서 팀의 일부가 되어 전체 중 일부가 된 걸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이 뭔가 튀게끔 뭐 이렇게 나 자신을 표출하는 이런 게 불가능해진 거죠. 자유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놀이라는 녀석과 정말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는요. 어찌 보면은 자유라는 말도 좀 관련성이 있겠죠.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는 거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 이게 결국 핵심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2번 나왔고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Secret identity hidden behind a mass of iron. 철의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체성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뭐야 이거 뭐지? 뭐 아바타야? 뭐야 이거 어쨌든간 뭐 비밀스러운 정체성이라는데 다시 한번 뭐다?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겠죠. 2번은 아까 읽었다시피 A boring routine in which freedom is totally lost라고 나왔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루한 일상.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유가 없어진 거니까. 3번은 Work for life itself, but not a labor to make a living.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한 일이다. 이건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생존을 위한 거, 그렇죠? 즉 직업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거고, 삶 그 자체를 위한 거라는 건 오히려 플레이 쪽 개념에 가까운 거니까 반대 내용에 가깝겠습니다. 4번은 The source of irritation that causes one to lose patience. 인내심을 잃게 만드는 짜증의 근원의 일부가 된다. 인내심을 잃게 만드는 짜증의 근원이다. 짜증의 근원? 다시 한번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짜증 난다는 게 아니고. 5번은 worldly success as measured by other people's standards. 타인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세속적인 성공이랍니다. 역시나 뭐 전혀 소재에도 맞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거죠. 역시나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8번 질문과 비슷한데요.
18, 19번 지문에 공통점이 있거든. 제가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지문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기에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밑주름이가 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고, 아까 18번에서는요 그들은 세상을 들이신다 뭐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뭐 철창살의 일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비유적으로서 표현해갖고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읽고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아까 however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즉 주제문이었죠. 우리는 주제문을 통해서 이미 이 글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놀이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주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play, 놀이라는 것이 심지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 직업이 돼버리면, 즉 자유가 없어지면, 이 말이죠. 자유가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빈칸 문제나 아니면 이게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결국에 주제를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18, 19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주제문이 어디냐를 찾는 게 항상 핵심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 아래 나와 있는 중심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자, 놀이는 쓸모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제죠, 여기가. 하지만 놀이가 직업이 돼버리면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수정할 거 다 하시고요. 다 하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 다 쓰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핵심 구문 볼게요. 자, 주어, 형용사 또는 주어, 형용사,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어가 길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해석에 주의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패턴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어 1번이죠. 요 덩어리 이렇게 나왔고, or, athletes 주어 2번이고, playing 2번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A or B로 나오면요 B의 수일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B의 수일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athletes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복수에 맞는 동사 feed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 됐죠? 부분 분석 이렇게만 할게요. 더 자세하게 안 쓰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leading이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형용사처럼 해석하면요, lead가 이끄는 거잖아. 그래서 주도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주도적인. 그래서 직역하면은 주도적인 관현악단에서 이제 그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주도적이라는 게 뭡니까? 일타라고요. 쉽게 말하면 일타. 주도한다. 오케스트라를 주도한다고요.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타가 되겠죠. 그래서 인류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류라고. 인류, 2류, 3류 할 때 그 인류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나머지는 제가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이 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빙. 이 빙 자체가 명사로 쓰여서 존재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또 오답노트도 쓰고 이러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 저기 현수는 그때 질문했던 거 해결된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됐어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식아.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누구냐? 윤영이는 해결됐어요? 아까 저한테 질문한 거? 아까 나한테 카톡폰에서 질문했잖아. 서술형. 그래? 오늘이 2월 12일 거의 7분 나가는데 이게 27번인 것까지 있거든요. 내일로.
27번까지 있거든요. 숙제 분량이 조금 애매하네요. 27번까지 하죠. 네. 2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숙제 분량 끝나면은 제가 뭐 딴 걸로 내드릴 테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25에서 27까지 하는 걸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숙제 이따 보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아까 전에 단어 통과 못하신 네 분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네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네, 다시 보내주세요. 고생했어. 심해요, 네. 단어가 개 싫어?